최강 임 선생입니다. 오늘은 고려의 통치체제와 국제질서의 변동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려사 두 번째 수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고려사 이어서 핵심을 잡는데 열심을 다합시다. 다 같이 화이팅! 자, 거란과 여진의 침입입니다. 거란과 여진의 침입. 고려는 여러 매세기 쳐들어왔죠. 우리 10세기부터 본다면 10세기 때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거란. 그치? 거란입니다. 요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11세기도 누가 쳐들어왔어요? 11세기도 역시 거란이 쳐들어왔습니다. 거란이 쳐들어왔고요. 12세기는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그치? 여진족이 쳐들어왔습니다. 여진이 쳐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3세기는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13세기는 몽고군이 쳐들어왔죠. 몽고가 쳐들어왔습니다. 몽고. 자, 14세기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자,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왔죠? 왜구가 쳐들어왔습니다. 촉발이가 쳐들어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왜구가 끝없이 쳐들어왔단 말이야. 자, 그래서 10세기, 11세기, 12세기 모두 다, 자,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매 세기 전쟁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발전하고 변화했던 게 고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볼까요? 거란의 침입입니다. 몇 세기? 10세기, 11세기라고 쓰시면 되죠. 자, 여기 뭐라고? 10세기. 자,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10세기, 11세기 쳐들어왔습니다. 11세기. 여기 여진 보이죠? 얘 언제 쳐들어왔어요? 여진? 12세기 쳐들어왔습니다. 12세기. 자, 여진 쳐들어올 때 무신정권 성립하고 대몽항쟁 들어왔으니까 대몽항쟁은 여러 몇 세기? 13세기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거란입니다. 고려의 북진정책과 친송정책으로 정한군에게 친송정책을 펴옵니다. 자, 1차 친입니다. 서희의 활약이죠. 그치? 서희의 외교단판.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 서희의 외교단판. 그치? 자, 소송녀이가 80만의 대군을 이끌고 고려로 진격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고려의 모든 문벌 귀족들은 항복하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희가 내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서희와 소송년이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자, 서희가 물어봤습니다. 왜 쳐들어왔냐 했더니 소송년 왈 여진족의 그 거란의 장군이죠. 소송년 왈 너희는 신라를 계승했고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했는데 왜 자꾸 북진을 하느냐, 북진 정책을 피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희가 왈 우리나라 이름이 뭐냐, 고려 아니냐, 고려는 고구려의 줄임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하신 거고 너희 거란은 알지 못한 나라를 계승한 것이다. 듣다 보니까 일리가 있거든요. 소송녀이가. 그러자 이번에 소송녀이가 질 수 없으니까 또 얘기합니다. 너희는 왜 우리를 왕따시키고 송나라하고만 친하게 지내. 이때 중국에 송나라 있었죠? 여기 송나라 있었고 여기 요나라 거란이 있었습니다. 여기 고려 있었죠. 고려. 그렇지. 둘이는 진짜 친했어요. 고려와 누구하고? 송하고. 근데 여진하고 요나라 안 친했어. 고려하고 얘는 안 친했단 말이야. 그치? 요는 뭡니까? 완벽한 왕따죠. 왕따. 그치? 왕따입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하고는 친하게 안 지내냐 그랬더니 서희 왈 너희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도 여기 누가 있다? 여진족이 있다. 얘네 때문에 못하겠다. 얘네를 좀 몰아내고 그러면 우리가 너희와 친하게 지낼게 해가지고 소송녀에 듣다 보니까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돌아가면서 여진족을 발살내고 자, 강동 6주를 줍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치? 우리 영토가 어디까지 닿았다고요? 자, 우리 영토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압록강 여기까지 닿았다고요. 여기까지. 원래 고려 영토 이렇게 있잖아. 근데 여기까지 닿았다고요. 여기 중국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있고, 여기 제주도, 울릉도, 독도. 자, 여기까지 닿았다고요. 자, 여기까지 닿았습니다. 그러자, 자, 강동육까지 우리 영토가 확장됐다. 어디까지? 압록강까지. 무슨 강? 압록강. 글자는 다르지만 앞에 있으면 압록강이라고 그랬죠? 자, 압록강이랍니다. 2차 침입입니다. 2차 침입. 약속을 안 지키니까 쳐들어왔어요. 몇 세기? 11세기. 아까 얘는 10세기. 이때 서희는 10세기. 얘는 뭐라고? 11세기. 그치? 근데 결국 개성이 함락되면서 항복을 합니다. 돌아가는 거란을 뒤통수를 친 게 뭡니까? 양규가 뒤통수를 졌죠. 선전했다라고만 얘기합니다. 그치? 3차 침입니다. 자, 소배합 장군이 10만 대군을 왔는데 강감찬이 귀주에서 소배합의 10만 대군을 살수대처럼 물속에 다 쳐넣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000명도 살아도 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소배하는 군복까지 다 벗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감찬에 이걸 뭐라 한다고? 귀주대첩이라고 합니다. 그치? 야, 2차와 3차는 몇 세기? 11세기. 그치? 11세기. 1차는 몇 세기? 2차는 몇 세기? 10세기. 그치? 1차는 10세기, 2차와 3차는 11세기였다라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 됐나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자, 10세기와 11세기 굉장히 많이 쳐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12세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12세기는 어땠냐면, 12세기는 여진 정벌과 구성인데, 자, 여진이 누구예요? 금나라. 여진이 뭐냐면, 말갈족이야, 말갈족. 우리 발해의 지배를 받았던 민족이 말갈이죠? 그 말갈이 여진이에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는 만주족. 그래서 막 청나라 세워가지고 병정을 하니 일으키고 막 이러잖아. 그게 바로 여진입니다. 같은 민족이에요, 다. 여진이 이때도 우리나라한테 벌벌 기었어요. 그래서 여진이 막 약탈을 일삼자 얘는 벌벌 기다가 한 번씩 막 쳐들어오는 거야. 그러자 여진을 정벌해야겠다 해가지고 우리 윤관 장군님께서, 그렇지? 문신입니다. 문신 공무원이에요. 고려 공무원들은 칼도 잘 쏘고 전쟁도 잘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 윤관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어떡합니까?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 구성을 개척합니다. 이때 만든 윤관의 부대가 뭐라고? 별무반. 요거 시험에 잘 나온다. 별무반. 삼별초랑 헷갈리면 안 돼요. 별무반. 여진 정벌은 뭐라고? 별무반입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신기군, 기병, 신보병. 그치? 신복은 보병, 항막은 승려. 호국불교죠. 나라를 지키는 불교, 호국불교. 자, 여진을 정벌해서 동북구성을 얻어냅니다. 근데 여진이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대왕. 우리 땅 좀 돌려주십시오. 동북구성이 없으면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이거 돌려줬더니 여진이 점점 힘이 세지면서 금나라를 건국하고, 자, 송나라를 몰아냈어요. 그러자 금이 우리에게 4대 요구를 합니다. 이 4대 요구를 수행한 사람이 누구라고? 김부식이죠. 됐나요? 자, 경원이씨, 김부식. 됐나요? 자, 우리 고려시대 문벌 귀족사회잖아. 대표적인 문벌 귀족감이 누구냐면 김부식, 경주김씨, 김부식. 경원이씨, 이자겸. 그치? 해주채씨, 최충. 최충은 누군가요? 자, 최충은 뒤에서 문화사를 얘기했지만 최초의 학원 원장님이셔. 됐나요?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교육이 번창했던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뭐야? 김, 이 얘네들 다 뭐라고? 자, 뭡니까? 얘네들 다 문벌 귀족입니다. 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12세기입니다. 무신 정권의 성리가 대몽황제입니다. 자, 초기에는 호족이 막 대두됐죠? 그러니까 진취적이고 자주적인 생각을 띄었어요. 몇 세기 때? 10세기 때. 근데 11세기 때는 무슨 귀족? 문벌 귀족 사회가 성립됐죠. 문벌 귀족 사회가 성립된 두 가지.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랬어. 뭘 했어요? 음서 제도를 통해서 자식들에게 관료직을 물려주고요. 경제적으로 한번 영원한 땅은 내 땅이다 라고 하는 게 공음전입니다. 나중에 토지제도에서 정확하게 특강을 해주겠지만 공음전을 통해서 막강한 경제적 부와 음서를 누렸다라는 거. 그래서 고려를 무슨 사회라 한다? 문벌 귀족 사회라 한다. 그래서 문벌 귀족 가문 이 세 가문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이자겸의 난입니다. 몇 세기? 12세기입니다. 12세기. 자, 이자겸이가 금나라 4대 요구를 하고서 나라가 이게 평안해진 거야. 평안해지니까 얘가 욕심을 부리는 거죠. 왕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될까 했는데 왕과 이자겸이 무슨 사이냐면 여러분 그 이때 왕이 인종이었어요. 인종은 예종의 아들인데요. 예종 맞겠죠? 예종의 아들인데 중요한 게 예종이 아니죠? 인종이 중요해. 예종의 아들인데 엄마가 이자겸의 딸이야. 둘째 딸. 태어났어. 그럼 이자겸은 뭐야? 외할아버지야. 외할아버지. 인종의 외할아버지란 말이야. 거기다가 이자겸이가 인종하고 자기 엄마의 동생들, 그러니까 셋째 딸하고 넷째 딸하고 결혼을 시켜요.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콩가루 집안이 됐어. 근데 이자겸이 여기서 이 사람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종을 죽여버리고 지가 왕이 될까라는 왕이 찬탈을 시도하다가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인종은 슬프지만 외할아버지를 제거해요.
직접 제거하지 않죠. 척준경이라는 애를 시켜가지고 이장염을 제거해버립니다. 되나요? 그러면서 인종이 자 아내들 다 내쫓아버리고 쓸쓸하게 있는데 누가 찾아옵니까? 묘총이 찾아오죠. 스님 묘총. 스님입니다. 개성은 이미 끝났습니다. 송악은 이미 끝났습니다. 서경에 가서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야지 여진을 정발하고 강력한 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운동? 서경천도 운동. 그렇지?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자, 서경천도는 풍수지리학을 근거로 했죠. 여기는 복이 있습니다. 금을 압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해서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반대했던 애가 누굴까? 경주 김씨 김부식. 우리 역사를 부시키는 김부식이 반대했죠. 대표적인 개경파가 김부식, 서경파는 묘총과 정지상입니다. 금에 대한 입장입니다. 서경파 뭐야? 금 정벌. 글자가 잘 써져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이걸로 쓰는 건. 금정벌. 금정벌입니다. 금정벌. 정벌 여러분 말소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글자가 안 보이면. 금정벌. 자, 개경파는 뭡니까? 정벌 불가죠. 안 돼. 정벌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대외강령입니다. 서경파, 강력한 국가. 자주적이죠. 여기다 자주적. 지금 자자만 쓸게요. 자주적입니다. 강력한 국가를 만들자. 개경파, 아니야. 자, 사대적. 섬길 사자. 큰 대자. 큰 나라는 섬겨야 돼. 금나라건 송나라건 큰 나라는 다 섬겨야 돼. 라는 게 김부식의 입장입니다. 배경사상입니다. 묘청은 뭐라고요? 풍수지리설 플러스 얘 불교잖아. 불교 플러스 민간신앙까지 풍수지리설 플러스 민간신앙까지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묘청입니다. 얘는 어느 나라를 계승했을까? 고구려. 얘는 김부식.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김부식 경주김씨라고 했잖아. 신라의 왕손이란 말이야. 그럼 뭐라고? 신라의 승이죠. 배경사상은 뭡니까? 우리 김부식이 쓴 현존한 가장 오래된 역사책 있잖아. 사기치는 역사책. 뭡니까? 삼국사기. 유교적 관점에서 썼다고 그랬죠? 그렇지? 자, 그래서 개경파. 얘는 절대 개경에서 옮길 수 없습니다. 수도 천단 안 됩니다. 수도로 옮겨야 됩니다. 라고 묘총은 주장하고 있는데 인종이요. 여기 다 인종 때 있었던 일이야. 인종대왕. 몇 세기? 12세기. 인종 때 있었다는 겁니다. 인종. 자, 그럼 12세기 순서가 중요하겠지? 윤관이 여진 정벌을 한 다음에 이자겸의 난, 그 다음에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무신정변, 이렇게 순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김부식이 얘기를 인종이 들어줬어요. 그러자 묘총은 화가 나서 난을 일으켰죠. 그랬더니 인종이 얘기하지. 네가 가서 진압해. 김부식 군대를 깔고 와서 평양성을, 서경을 다른 말로 하면 연락에 진압하는데 진압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교과서에 빠놨지만 누가 있었냐면 윤원이가 있었어요. 윤원이. 교과서에 빠진 윤원이.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윤관의 아들이야. 윤관의 파편윤씨. 윤도현의 조상이죠. 우리 가수 윤도현 씨의 조상입니다. 윤원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평양성을 함락시켰어요. 이걸 본 김부식이가 제가 공을 다 세웠으니 안 되겠다 해서 윤원이를 누명 씌워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귀양 보내버렸어. 아주 야비하죠? 야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부식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됐나요? 자, 우리 그 개화기 때 있었던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신채호 선생님께서 서경천도 운동은 1000년 만에 한 번밖에 없었던 운동이야. 이 운동이 이겼으면 고려와 조선사는 자주적인 역사로 변했을 것입니다. 김부식이 이겼기 때문에 사대적으로 변했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역시 12세기 무슨정변, 무신정변. 선생님 얘기했죠? 무신들이 참여를 당했다고. 이제 문벌이나 문신들은 과거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벼슬을 했는데 이 무신들은 뭡니까? 추천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추천을 통해서 등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별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 거기다가 이제 인종이 죽고 의종이 왕이 됐는데 의종이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뭐 할까? 우리 그냥 놀러 가자, 소풍 가자, 막 이러는 거야. 여름에 더운데 무신들은 막 뭐 합니까? 막 뭡니까? 뭐 이렇게 막 총무장을 하고, 그치? 총무장을 갑옷을 입고 막 지키고 있는데 의종과 문신들은 막 난리가 난 거야. 술 먹고 놀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의종이 어느 날 미쳤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날씨도 좋은데
무신과 문신의 택견 시합에 한번 보자. 수박이죠, 수박. 태권도. 그래서 우리 누가 나갑니까? 대장군 이소웅이 나갑니다. 이소웅. 나이 60세입니다. 자, 막 콜록콜록해요. 허약 체질이에요. 대장군이시죠?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번에 문신은 누가 나옵니까? 문신? 막 키가 180에 막 근육질에 취미가 막 UFC, 막 아이언맨 같은 애가 나가요. 둘이 싸우면 이송은 어떻게 될까? 엄청 얻어 터졌죠. 그래서 이송이 이렇게 계속 맞다가 죽겠다 해가지고 경기장에서 빠져나옵니다. 이걸 본 할레라는 문신이 할레 철이 없죠?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낮은 문신이야. 가장 낮이. 쉽게 말하면 동사무소의 공무원이 국방부 장관의 뺨을 날립니다. 그러면서 막 구급 공무원들이 막 비웃고 있는 거죠. 국방부 장관 뺨을 날리고. 이걸 본 고위대장 정중부 장군이 어떡합니까? 우리 무신들을 이렇게 무시하다니. 정중부가 외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문신을 어떻게 해라? 다 죽여라고 할례를 목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궁궐로 쳐들어와서 궁궐에 있는 모든 뭡니까? 문신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무슨 시대가 열립니까? 정중부와 이박의 난으로 인해서 무신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됐나요? 백성들은 살기 좋았을까요? 백성들은 더 살기 힘들었죠. 농민 반란이 막 일어나고 12세기 때 난리가 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서 무신기류도 싸웁니다. 무신기류 싸워요. 싸워가지고 처음에 정중부, 그 다음에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이렇게 집권이 계속 바뀝니다. 다 죽이는 거죠. 서로 죽이고 하면서. 그치? 자, 그래서 경대승은 병으로 죽었어요. 최충원이 가면서 4대 60년 동안 좀 안정이 됩니다. 근데 이때 누가 쳐들어와요? 13세기가 열리죠. 몽고군이 쳐들어옵니다. 몽고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됐나요? 자, 최씨 무신정권, 그치? 몽고와의 전쟁이 시작되고요. 최씨 무신정권의 시험이 잘 나온 건 뭡니까? 최고의 권력기구를 새로 만들었지. 그게 뭐라고요? 교장도감. 됐나요? 군사기구도 만들었죠. 그게 뭡니까? 도방. 그치? 떡대들로 구성되어 있는 뭐라고? 보디가드 집단입니다. 그게 바로 도방이라고요. 그 다음에 최후는요. 정방을 설치하고요. 자, 무신들만 모여있다 보니까 다 무식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정방을 설치해서 문신들을 등용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정방은요, 잘못 설명했네요. 정방은 뭡니까? 신하들을 뭡니까? 뽑는 인사 담당이야. 왕도 자를 수 있고, 신하도 자를 수 있습니다. 지네 안방에서 해요, 이거를. 그리고 문신을 등용하는 게 뭐냐면 서방입니다. 서방. 실수할 뻔했네요. 서방입니다. 서방에서 문신도 등용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특수부대를 만들어내죠. 그게 뭐라고요? 삼별초. 됐나요? 자, 이게 바로 누구라고? 최후시대입니다. 근데 최후시대 때 몽고와의 전쟁이 일어나자 최후는 어디로 도망가? 그치, 강화도로 도망가죠? 강화도에서 뭐합니까? 파티하죠.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치? 이게 바로 이 무능한 무신정권의 특징입니다. 그치? 자, 처음에 몽고군이 거란을 쫓아서 들어왔다가 강동성 전투에서 고려와 함께 거란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엄청난 돈을 받아가죠. 근데 몽고군이 돈 받아가다가 압록강에서 사살당했어. 누구한테 죽었는지 모르지만 몽고군 우리가 죽였대요. 그래가지고 계속 쳐들어옵니다. 근데 군인들과 왕족과 귀족들은 다 강화도에서 놀고 있는데 몽고와의 싸운 건 누굴까요? 농민들, 천민들, 스님들. 처인성에선 김윤우 스님이 어떡합니까? 그치, 몽고군을 물리치고 스님들은 해인사에서 8만 대장경을 조판하면서 부처님의 힘으로 몽고군을 무찌르겠다라고 하고요. 그치? 그러자 이걸 본 문신들과 무신들이 최씨 무신정권을 무너뜨리고 강화도에서 다시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항복을 합니다. 근데 끝까지 항복하지 않겠다는 애가 있었죠. 누굽니까? 삼별초. 됐나요? 삼별초는 강화도와 진도의 용장성, 제주도의 항파두리 유적지. 자, 이런 유적지에서 끝까지 싸우면서 어떡합니까? 버티죠. 그래서 삼별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주적인 사건이지. 강화도, 진도, 제주도 이동하면서 끝까지 정했던 부대 누구라고요? 삼별초. 최씨 무신정권의 군사기구입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이게 몇 세기라고요? 13세기 됐나요? 홍건작과 왜구의 친입니다. 몇 세기? 14세기 됐나요? 빨간 띠를 뚫고 막 들어온 홍건적과 자, 이건 원나라의 반란군이죠. 몽고의 반란군입니다. 그리고 왜구의 침입으로 인해서 새로운 무신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뭐예요? 이성계, 조선을 세운 이성계, 황금보기를 돌같이 해라. 누굽니까?
최영 장군입니다. 자, 몇 세기라고요? 14세기입니다. 됐나요? 자, 고려 말의 원간섭기입니다. 원간섭기. 됐나요? 몇 세기? 13세기. 그치? 자, 동령북. 자,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평양 근처인데요. 이거는 여기 있는 동령부에 있는 성주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뺏긴 땅이고요. 쌍성총무안부와 탐라총무부는 일부러 몽고군이 뺏은 거야. 뭐 하려고? 말 키우려고. 몽고군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뭡니까? 말. 따닥따닥 말. 이 말 키우는 거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 키우는 거를 하기 위해서 탐라총관부를 제주도, 쌍성총관부를 천령 이북에 설치합니다. 됐나요? 관제를 격화시키죠. 그리고 왕의 명칭도 광종, 원종, 인종 이러지 말고 이제 왕자나 왕으로만 부르고 앞에 자는 공경할 공자나 충성할 충자를 붙여라. 충렬왕, 충선왕, 공민왕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왕이 되려면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해. 공주와 결혼한 사람을 뭐라 불러요? 구마라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구마국이 됩니다. 됐나요? 칭호를 격하하고 정동행성을 설치합니다. 자, 내정 간섭기구죠. 만호고 원나라의 군사기구예요. 다루같이 내정을 감시하는 감시원들이야. 이런 걸 설치해서 고려를 막 감시하고 있는 거야. 거기다가 경제적 수탈 장난 아니죠? 여자들을 막 끌고 가요. 금은, 배, 인삼, 응방을 설치해서 뭐합니까? 몽고군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뭡니까? 매죠, 매. 나르는 매. 이 매. 전투에, 뭡니까? 전투에, 정찰기예요. 정찰기. 무인 정찰기야. 매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좋은 매를 굉장히 주는데 고려의 매가 상당히 여러분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 하나 잘 잡아가면요. 권문세족이 귀족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13세기 때 원나라에게 아부했던 세력들은 우리는 권문세족이라고 부르는데 이 권문세족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권문세족이 되기 위해서 매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로또와 같은 거죠. 나라를 팔아먹는 로또. 자, 국민왕의 개혁 정치입니다. 자, 반원 자주 정책입니다. 자, 친원 세력 기철파를 몰아내요. 기철이 누구냐면 옛날에 드라마 중에서 기황후라는 드라마 있었죠. 이 몽고군의 왕비가 된 고려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기철 동생이에요. 실제 인물입니다. 거기 내용은 구라죠. 내용은 구라입니다. 자, 정동행성의 이문소. 정동행성의 핵심 기구가 뭡니까? 이문소죠? 이걸 폐지했어요. 대단하죠? 관제복과 몽고풍을 폐지합니다. 몽고풍만 있었거든요. 연지, 공지. 연지, 곤지.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천령 이부의 땅을, 탈환합니다. 요동을 공략하고요. 그게 누구라고요? 공민왕. 이때 천령 이부의 땅을 공략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성계와 그의 아버지 이자춘입니다. 그러면서 얘네들 중앙 세력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죠. 권문세족 얘기했죠? 13세기 지배 세력, 14세기까지. 그치? 이들은요, 정방을 폐지하고요. 무신정권의 정방을 폐지하고요. 전민병장 도감을 설치합니다. 이 권문세족을 억압하기 위해서 전민병정 도감을 설치합니다. 자, 전민병정 도감을 설치하는데 이건 뭡니까? 개혁기구죠. 뭐를 하는 거냐면 권문세족의 토지를 개혁하고 토지를 압수하는 거야. 개혁은 개혁이지만 그 다음에 권문세족의 노비를 해방시키는 거야. 그럼 권문세족이 어떻게 될까? 약화되겠죠. 이거와 비슷한 정책이 있었죠. 고려 초기에 누굽니까? 광종의 무슨 법? 노비 안건법. 무슨 건을 강화하는 거야? 왕권을 강화하는 거죠. 전민병정 도감도 왕권을 강화하는 겁니다. 근데 실패로 끝납니다. 이걸 이끌었던 스님이 누구냐면 신돈이야. 신돈. 신돈은 왕의 스승이라는 스님인데요. 왕사. 신돈이 일을 안 맡으려고 했는데 고민왕이 당신만이 이 일을 맡아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리고 난 당신을 믿습니다 했지만 결국 권문세족의 이간질에 의해서 신도는 살해당하죠.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국민왕도 이어서 살해당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국민왕의 개혁 정치는 이렇게 쉽게 끝나고 말아요. 자, 14세기 심진사대가 성장하죠. 이들은 신흥 무인 세력과 함께 새로운 개혁을 요구하고 성리학을 수용하고 불교의 폐단을 시정을 요구합니다. 대표적인 책이 뭐예요? 우리 정도전이 쓴 무슨 답변? 불시답변.
불시잡변입니다. 불시 안 써져. 여러분 쓰세요. 그냥 불시잡변입니다. 됐나요? 그러면서 조선을 세우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신진 사대문입니다. 몇 세기? 14세기입니다. 됐나요? 자, 기출문. 자, 지도로 복습해 봅시다. 지도로 복습하겠습니다. 자, 10세기 지배수령 누구? 호족이죠? 이때 쳐들어온 나라 누구라고? 거란족. 우리가 회복한 땅 어디라고? 강동 6주. 우리 영토가 어디까지 닿았다? 압록강까지. 자, 11세기 지배세력 누굽니까? 문벌 귀족이죠? 자, 요 나라고요. 자, 이때 쳐들어온 나라 요 나라. 그치? 강감찬의 귀주대첩으로 대승을 거두고 강감찬의 건의에 따라 두 번째 천리장성을 만들었죠. 그치? 압록강에서 어디까지? 도련포까지. 됐나요? 12세기 지배세력 누굽니까? 무신세력. 그치? 무신정변이 일어났고요. 금나라가 쳐들어왔었지? 자, 별무반을 구성했죠, 윤관이. 그 다음에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12세기 때 있었습니다. 자, 13세기 몽고 시대죠. 권문세족이 몽고에게 아부하면서 새롭게 떠오르는 지배 세력이었고요. 자, 몽고가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삼별초에 저항했었죠. 강화도와 여기 있는 진도와 제주도에서 저항을 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14세기 누굽니까? 신진사대부 등장하죠. 홍건적과 왜구가 등장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세력 누구라고? 신흥 무인 세력입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세계별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는. 자, 기출문제 볼까요? 고래 지배 세력의 변천 차례대로 정리하면 처음에 뭐예요? 10세기 호족. 그 다음 누굽니까? 문벌 귀족. 그 다음에 무신. 그치?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답은 몇 번? 5번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지배 세력의 변천 과정 알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다음은 고려시대에 전개된 어떠한 운동에 관한 내용이다. 이 운동에 주도한 세력이 주장하는 내용은 옳은 것은. 그러면 자, 조선 근세의 종교나 학술이나 정치나 풍속이나 사대주의 노예가 되면 무슨 사건이 원인하는 것인가? 나는 한마디로 말로 화답하여 말하기를 고려 인종 13년에 서경천도 운동인 즉 묘청이 김부식의 폐암을 그 원인으로 생각한다. 누굽니까? 바로 신채호 선생님이십니다. 그치? 자, 그래서 묘청이 승리했다면 우리는 사대적인 역사가 아니라 자주적인 역사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묘청의 운동을 보면 뭡니까? 지역은 서경파죠? 서경파고 그 다음 풍수지리설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자, 금을 정벌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계승을 주장했죠.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묘청에 관한 문제였다라는 거. 이 묘청 잘 나옵니다. 자, 학교가 만약에 20개의 학교가 있다면 고등학교 모든 학교 다 나올 정도로 상당히 잘 나와요. 됐나요? 자, 3번. 다음 보기에 고려시대 대외관계에 있었던 시대의 순서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강감찬의 무슨 대첩? 귀주대첩. 몇 세기? 11세기. 11세기. 윤간의 동북구선 몇 세기? 12세기. 김윤우의 처인성 전투, 몽고와의 전쟁이죠? 몇 세기? 13세기. 최후가 강화도를 천도했어요. 이것도 몇 세기? 13세기. 자, 강화도에 천도한 이후에 스님들이 싸웠으니까 라가 먼저죠. 라가 먼저입니다. 김윤우보다.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가, 나, 라, 나라 할 때 나, 그 다음에 다가 되는 겁니다. 나라다. 자, 나라다. 나라다.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됐나요? 자, 여러분 기출문제 여기까지 풀고요. 여러분 모두 다 화이팅 하시고요. 열심히 공부합시다. 자, 수업 들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됐나요? 모두 다 화이팅!